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집 344페이지 20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다른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법인의 경우도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설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치 요건 중에 한 가지 책임자 요건만큼은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항이 되겠네요.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설치 기준의 원칙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죠. 2중사무소 금지다.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만 분사무소의 형태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3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의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상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특이하게 있다 그랬습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 13조 6항에 보면 공동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나오고 구체적인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16조 1항과 2항에서 상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할 때 구성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설치 방법은, 공동사무소 설치 방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 등록 절차 또는 이전 신고 절차를 활용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다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서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 21번에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설치 기준에 관한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지 시행령에 나오는 건지 시행규칙에 적혀져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리 수험생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하느냐, 시행령에 정하느냐, 시행규칙에 정하느냐, 어떤 입법 절차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개 정도 지문이 등장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답항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상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답항은 아니다, 정답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요령을 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답방이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임시중개시설물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입니다. 뜻답한 금지죠. 4번에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옳은 답방이네요. 5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했는데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우리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에 관한 고용 숫자에 관한 제한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을 둘 필요도 없고 고용을 안 해도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몇 명 이상까지 고용해야 한다. 이런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사무소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에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어적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요.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옳은 답방이 되겠습니다. 2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네요. 이게 정답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지금 기출 문제를 쭉 풀어가다 보면은 기출됐던 것이 다시 재차 출제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늘 새로운 관점의 문제들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만 풀이를 다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4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특수법인의 경우는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옳은 답방이 되겠고요. 5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는 케이스죠.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346페이지로 가서 주제가 바뀝니다. 자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특수법인의 경우는 제외하고 판단을 하라라고 조건을 제시했네요. 일단 해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우리 14조에 대해서 14조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에서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을 본업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4조 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 5가지와 2항에 나오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겸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법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2항에 규정된 경공매 관련 업무 중에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행위만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겸업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에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해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문의 표현을 보면은 1항의 주어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되어 있고 2항의 주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공매 관련 업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칙 규정에 보면은 이 14조 2항의 규정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14조 2항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있어서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5가지 겸업 업무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이기도 하지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겸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올라가면은 네모박스 안에 기억에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를 14조 1항에 따라서 보면은 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니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도 마찬가지 14조 1항 규정에 근거해 보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에 속하는 거죠. 이거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도배업체 이런 용역업체의 소개 업무도 14조 1항 규정에 따르면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겠고요. 리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도 14조 1항에 따라서 보면은 겸업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겸업 범위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항이 되겠네요. 14조 1항과 14조 2항에 된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347페이지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마찬가지 특수법인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답을 찾아라라는 소리입니다.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4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는 겸업 범위에 속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항이고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업,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용역의 알선 업무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항이고 3번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린 답항이고 4번에 이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겸업 제한 위반 시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다.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증 대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우리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법원에다가 별도로 해야만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증 대리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를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업무인데 우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업무는 겸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번에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도 방금 전에 기출된 문제에서 풀어봤다시피 겸업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행위는 할 수가 없죠. 이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만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업무는 14조 1항에 근거해서 보면은 겸업 범위에 속하는 거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에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이 특히 우리 대법원 규칙의 내용을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우리 대법원 규칙상의 금지 행위로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내용은 그 대법원 규칙상 금지 행위 중에 하나다 하는 걸 그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행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 규칙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한 행위는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뒷페이지 4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게 되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제한 없이 다 수행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 22회의 기출문제는 최근에 출제 스타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번에 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지문을 제시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수업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경우까지도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X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에 따르면 이런 이의 신청의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옳은 것은 물음표 옆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이의신청 빌미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출된 문제를 쭉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정확하게, 다소 정확하게 이의신청의 빌미도 전혀 없이 문제를 출제하는 스타일이 최근의 경향인데, 과거의 일부 문제들은 이런 식의 조금 이의신청거리의 소지를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문 5개를 전체적으로 상호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것을 정답항으로 처리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이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 중에 경공매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국어적으로 겸업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 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겸업 업무들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다라는 거죠. 4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데 국어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도배 이사업을 직접 겸업할 수는 없는 거죠. 알선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고,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던 단독주택이든 20호 이상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이든 주택이기만 하면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항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를 보면은 물음표 옆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을 종합 비교 검토해 본다면은 2, 3, 4, 5는 명확하게 틀린 답항입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항으로 처리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349페이지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었습니다. 이 고용인 제도도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됩니다. 이 고용인이라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고용 인원수에 관한 제한은 전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하게 되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시적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르면은 39조 1항 1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로 봐서 업무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하는 규정을 삭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옳은 답항이네요.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사후 신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업무 개시 전까지란 단어에 필히 꽂혀버리면 사전신고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고용신고는 사후신고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고용을 했다 이 말이지.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은 고용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신고 자체는 고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사후 신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용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무 개시는 이 고용신고된 고용인의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고용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업무에 종사케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로 보면 됩니다. 고용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개 업무에 종사케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는 사후 신고이면 명확하다라는 거죠.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문장의 앞뒤가 잘못 매치가 된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실무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죠. 4번에 중개보조원이든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느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답니다. 우리 15조 2항이. 그래서 간주한다,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본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법률적 효력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민법에서 추정적 효력과 간주적 의제적 효력은 구별하죠. 5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간주 규정에 의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직접 잘못을 저지른 중개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이 5번이 판례의 입장을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다는 것. 좀 전에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답항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 다 고용이면 틀림없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3번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의제 처리가 됩니다. 15조 2항 소위 간주규정이죠. 이 간주규정에 따라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다 함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의 책임은 간주규정에 따라서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서 함께 진다는 점, 그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죠. 자격증을 게시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게시하게 돼 있죠. 근데 법 조문을 보면 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그 사본을 게시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본, 사본 이런 걸 표현을 바꿔서 지문을 제시하게 되면 평소에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해고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쓰던 용어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23회가 기출될 당시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해고신고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이 해고신고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사표 내고 그만둔 경우에도 해고신고 대상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고의 의미보다도 더 폭넓은 의미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는 용어로 개정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해고됐으면 그 해고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지만은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방입니다. 그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그걸로 읽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죠. 알겠어요. 이중소속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소속 금지 규정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죠. 등은 이중소속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도 이중소속은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2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죠. 보지 않는다. 틀린 거죠. 소위 간주규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중개 업무에 관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죠. 1월 이내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법상 없죠.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어떠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장하는 행정처분의 유형으로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 5가지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 자가 바로 중개보조원이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면 중개보조원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하게 되면 3년짜리든 1년짜리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그렇게 용어 정의에서 2조에서 그렇게 용어를 정의 내리고 있죠. 이 문장 어디에도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점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구별되는 차이점이죠. 2번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번에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작년에 기출된 문제인데 아주 기초적으로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15조 2항 소위 간주규정을 그대로 제출한 거죠. 그래서 2번에 7일 이내 그것 때문에 틀리게 처리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문제는 상당히 기초적으로 아주 쉽게 그렇게 출제한 것으로 보이겠고요. 353페이지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22의 기출문제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업무 개시 전까지죠. 사후 신고이기는 하지만은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는 그 기한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한해서만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봅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는 때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데 현재 해고를 포함한 고용관계 종료 사실은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죠. 틀리죠. 4번에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한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맞는 문장이었겠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금은 자격증 4번 한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한데 틀렸죠. 우리가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은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개인으로서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나 주민등록법
표의 상에 나타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감증명에 따라 신고된 인장이라도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라는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10번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런데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신이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하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다 인장 등록은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죠.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5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 보존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이제 24회에 기출됐지만은 우리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틀렸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은 실무상으로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도 중개 보존에 고용신고할 때 얼마든지 갈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가 O 처리했어야 되는데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되는 바람에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틀린 것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실무상으로는 중개보존의 고용신고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법인 인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사무소에는.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하기 때문에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